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석현 쌤입니다. 오늘은 인트로 영상이 바뀌었죠. 네, 쌤이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 나름대로 수업을 어떻게 시작을 하면 재밌을까 해서 여러 가지 인트로를 막 찍어봤는데 수업 준비하는 것보다 그 인트로 찍는 시간이 더 길어서 시즌 1은 마감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뭐 좋은 의견 같은 거 있으면 선생님이 인트로 도전할 만한 영상이 있으면은 댓글 달거나 선생님한테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수업은 3학년 배드민턴 수행평가 안내를 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 등교 계약을 하고 나면은 모든 과목에서 아마 평가든 수업이든 굉장히 정신없이 진행이 될 텐데 미리미리 수행평가와 관련된 사항들 잘 숙지해서 여러분들 수업에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배드민턴 수행평가는 크게 세 가지 과제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밑에 과제 볼게요. 첫 번째, 개인 기본 스트로크 기능. 두 번째, 단식 경기. 세 번째, 경기 참여 점수.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나눠지고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더해서 배드민턴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네, 뒤에 넘어가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평가 항목, 평가 기준, 총점 이렇게 나와 있죠. 평가 항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개인 기본 기능 평가, 개인 리그전, 게임 참여 점수가 있는데 먼저 기본 기능 평가는 평가를 통해서 A부터 C등급을 부여를 합니다. 평가는 서비스 및 각종 스트로크 구사 능력을 확인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서비스 및 각종 스트로크 구사 능력 확인. 이걸 통해서 A부터 C등급으로 나눠집니다. 다음은 리그전입니다. 단식 리그고 15점 단판 경기입니다. 네, 15점 단판 경기고 이런 네트형 경쟁에서는 듀스라는 게 있죠. 네, 듀스가 15점이기 때문에 14대 14일 때 듀스가 한번 나오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2점을 연속으로 먼저 따가지고 16대 14가 되면 승패가 갈리죠. 자, 우리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14대 14 듀스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무조건 3점을 먼저 내면 되는 거예요. 자, 3점 연속으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3점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7점을 먼저 만든 사람이 이기는 거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17대 14 또는 17대 15, 17대 16 이렇게 나오겠지만 경기는 17점을 먼저 만든 사람이 이기는 거다. 단 이걸 언제 하는 거냐? 14대 14가 나왔을 때만. 뭐 15대 13이 나왔으면 경기 15점 나왔으니까 바로 끝나겠죠. 이해됐죠? 네. 그리고 밑에 3번 보면 게임 참여 점수는 말 그대로 게임에 몇 게임 참여했는지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를 합니다. 자,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평가 기준 쪽 한번 볼게요. 개인 등급 A, B, C 3등급으로 3등급으로 나온다고 했고 A 등급이 나온 경우에는 10점, B 등급은 8점, C 등급은 6점입니다. 네, 이번에는 게임 참여 점수를 볼게요. 게임 참여 점수는 한 게임, 둘, 셋, 네 게임 해서 총 10게임까지 있습니다. 한 사람당 최대 10게임까지 가능하고 자, 게임 참여 점수는 그냥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본인이 한 게임에. 그러면 10게임 만점 최고 게임이니까 20점. 한 게임은 2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그리고 단식 리그전. 리그전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 경기 끝나고 순위가 나오겠죠? 순위에 따라서 선생님이 점수를 주는데 순위는 상위 20%까지는 15점, 21에서 40%는 13점, 41에서 60은 11점 이렇게 해서 최저 7점까지 있습니다. 알겠죠? 자, 리그전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는데 인원수가 20%라고 하면
아마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소수점이 나왔을 때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선생님이 이 숫자가 뭐가 나오는지 보고 판단을 할 겁니다. 5 이상이 나왔으면 반올림을 할 거고 4 이하가 나오면 버림을 할 거예요. 그래서 3학년 1반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3학년 1반이 26명입니다. 그러면 상위 20%면 몇 명이죠? 5.2명이죠. 5.2명. 근데 점 2는 그냥 버릴 겁니다. 5명까지만 만점이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만약에 동점자가 나온 경우에는 선생님이 가능한 상위 점수를 줄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지금 보면 개인 등급, 게임 참여, 개인 리그전에서 제일 점수 높은 게 게임 참여 점수예요. 이 말인 즉슨 뭐냐면 여러분들 경기 기능이나 내 개인 기능이 좀 낮다고 해서 게임 피하지 말고 게임만 열심히 참여해도 45점 만점 중에 20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20점 받았고 뭐 개인 등급이 예를 들어 C다. 그리고 게임은 10게임 참여해서 20점이다. 개인 리그전 했는데 모든 경기 10게임 다 져가지고 내가 최하 꼴등을 했다. 해도 이 점수만 합쳐도 몇 점입니까? 33점이죠. 45점 만점 중에. 결코 작은 점수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배드민턴 코트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선생님이 2개의 선을 그어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란색. 파란색은 배드민턴 단식 코트입니다. 이게 자꾸 뜨네요, 이게. 자, 보이시죠? 파란색. 이게 배드민턴 단식 코트. 자,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배드민턴 복식 코트입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인은 복식이든 단식이든 같다. 하지만 이 가로로 보면 복식이 단식보다 길죠. 우리는 우선 복식은 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 단식 다시 한번 더 좀 진하게 표시를 해볼게요. 단식 파란색. 단식 라인을 잘 숙지해 둘 수 있도록 합시다. 여기 보시면 지금 코트 2개가 나와 있죠. 어떤 게 복식이고 어떤 게 단식일까요? 이쪽 단식, 이쪽 복식입니다.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선 이제 코트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알았고, 우리 배구, 배드민턴, 또 자꾸 이게 뜨네. 탁구, 또 뭐가 있을까요? 테니스, 족구, 비치발리볼 등등등 이런 스포츠들 특징이 뭐죠? 가운데 네트가 있는 네트형 경쟁 스포츠죠. 네트. 자, 이런 경쟁 스포츠에서 경기 시작은 뭘로 합니까? 경기 시작은 서브라고도 하고 또는 서비스라고도 하는 경기 기능으로 시작을 하죠. 다음은 이제 서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예요. 자, 배드민턴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서비스는 뭘로 결정한다? 토스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경기를 하는데 셔틀콕을 하늘로 높게 던질 겁니다. 높게 던지면 셔틀콕이 다시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서 셔틀콕의 머리통 부분, 코르크로 된 부분이 A든 B든 둘 중에 한 사람을 바라보겠죠. 아주 조금이라도. 그러면 이 셔틀콕 코르크 부분이 향하 가리키는 사람이 먼저 서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토스를 통해서 첫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결정이 됐고 이제 그 사람이 서비스를 넣고 경기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언젠간 득점이 나오겠죠? 그 다음부터는 득점자가 서브권을 가져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득점자가 서브권을 가져간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중요해요. 밑에 있는 거 여러분 많이 좀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밑에 있는 거 잘 보세요. 자,
점수가 0이거나 짝수일 때는 오른쪽, 홀수일 때는 왼쪽에서 어느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서브를 넣는다. 자, 근데 이 점수는 누가 기준일까? 누가 기준일까요? 아까 서브 누가 한다고 그랬죠? 토스, 그 첫 서비스 말고. 그쵸, 득점자가 한다고 그랬죠. 자, 득점자의 점수가 0이나 짝수일 때는 오른쪽에서, 그리고 홀수일 때는 왼쪽에서 서브를 넣는데 어느 방향? 대각선 방향으로 서브를 넣는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네, 선생님이 배드민턴 코트를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단식, 복식은 구분할 수 있겠죠? 어디가 단식? 그렇죠, 여기가 단식, 여기가 복식. 맞습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네모칸을 칠 건데 그걸 잘 보세요, 여러분들. 색깔별로 구분해서 칠게요. 빨간색, 다시, 그리고 여기도 빨간색, 여기,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파란색, 그리고 다시 파란색. 자, 같은 색깔끼리 연결을 시켜볼 겁니다. 알겠죠? 같은 색깔끼리 여기서 여기,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 빨간색, 파란색 서로 연결이 됐죠? 자, 이번에는 복식을 한번 선생님이 네모칸을 쳐볼게요. 복식은 무슨 색깔로 하면 좋을까? 자,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자, 또 다른 거는 녹색으로 한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색깔끼리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을 한 이유는 뭘까요? 아까 우리 서브 어떻게 한다? 그렇죠, 서브는 항상 대각선으로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센스 있으니까 알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색깔로 네모칸을 만들어 놓은 이 영역이 서브를 내가 넣고 서브를 받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뭐 여기서 해야 되는데 이 앞에 가서 서브를 넣는다, 이 뒤에 가서 넣는다, 또는 옆으로 나간다. 서브를 넣는 사람이 이렇게 해도 폴트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서브 실책이 되는 거죠. 서브를 넣는 사람이 서브를 했는데 막 이게 앞에 떨어졌다, 옆에 떨어졌다, 뒤에 떨어졌다. 이것도 실책이 되는 거겠죠. 항상 이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여기 있는 이 라인에 맞아도 서브로 인정이 된다. 라인에 맞아도 인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대각선으로 넣는 건 잘 알겠는데, 아까 우리 오른쪽, 왼쪽 구분하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보면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랑 경기를 할 거예요. 자, 토스를 했는데 셔틀콕 머리가 이쪽으로 갔다. A를 바라봤다. 그럼 A가 먼저 이제 서브를 시작을 해야겠죠. 자, A가 서브를 시작을 하는데, 자, 1번, 2번 어디서 서브를 넣어야 됩니까? A 코트가 위쪽입니다. 이쪽 A, 여기가 B. 그렇죠. A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1번, 다시 2번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1번에서 해야죠. 왜냐? 이 네트를 바라보고 A가 바라봤을 때 여기가 오른쪽이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바라봤을 때 말고 A가 네트를 바라봤을 때, 여기서 이쪽을 바라봤을 때 여기가 오른쪽이 되는 거고 얘가 왼쪽이 되는 거니까, 처음에 우리 0이나 짝수는 오른쪽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는 여기서 이 방향으로 서브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자, A가 그렇게 서브를 넣었어요. 아주 잘 해가지고 또 다시 득점을 했다. 그러면 득점한 사람한테 서브권이 가기 때문에 A는 여전히 서브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대 0이 됐어요. 1대 0이 됐다. 그럼 A는 다시 1번, 2번 어디서 서브를 넣어야 됩니까? 그렇죠. 2번에서 넣어야 되죠. 왜냐면 1은 홀수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해됐죠?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B가 각성을 하고 딱 받아들였어요.
받아내고 득점까지 했어. 그럼 1대1이 됐어요. 그러면 B가 이번엔 이쪽에서 서브를 넣어야겠죠? 이쪽 코트에서. 자, 1번, 2번. B는 어디에서 넣어야 되죠? 그렇죠. 1점이기 때문에 홀수죠. 여기서 이쪽으로. 이해됐죠, 여러분들? 서브 넣는 방향. 항상 득점자 기준으로 득점자의 점수가 0인지 짝수인지를 보고 또는 홀수인지를 보고 짝수 0일 때는 오른쪽, 홀수일 때는 왼쪽에서 서브를 넣는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서브 넣는 방법은 나중에 또 영상으로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이제 서브를 넣었으면 그 다음에 경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배드민턴의 다양한 기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스트로크에 따른 셔틀콕의 비행 형태라고 나와 있죠. 여기 스트로크에 따른 비행 형태. 여러분들이 셔틀콕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셔틀콕이 날아가는 비행 궤도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여기 아니다, 김석현이라고 안 써야겠다. 남서울이라는 친구가 배드민턴 라켓을 들고 셔틀콕을 뻥 쳤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자, 높게 쳐서 쭉 날아가다가 셔틀콕이 쭉 떨어집니다. 그쵸? 이 기술은 무엇이냐? 하이 클리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하이 클리어. 네. 셔틀콕을 멀리 쳐서 상대방 그 코트 엔드라인 쪽에 가깝게 떨어지게 하는 하이 클리어라는 동작. 그리고 이번에는 이 2번을 살펴볼게요. 2번. 쭉 쳤는데 얘가 날아가다가 네트 앞에서 쭉 떨어집니다. 그쵸? 이 기술은 드롭샷 또는 드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번에는 3번 볼게요. 자, 여기서 강하게 내려 꽂는 기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매시. 그쵸? 스매시. 한번 지우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4번. 스매시랑 거의 비슷한데 이번에는 이 검정색 선을 따라가 볼까요? 조금 앞에서 때렸죠? 이 뒤쪽이 아니라 좀 앞에서 하는 푸시. 네. 그 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5번도 앞에서 하죠. 이 선 시작되는 데가 앞에서 쭉 해서 네트 앞에 살짝 떨어뜨리는 이 기술은 헤어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6번은 어깨 높이 정도에서 셔틀콕이 직선으로 왔다 갔다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기술. 자, 뭐냐? 이것은 드라이브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기술 명칭이 이거 말고도 엄청 많겠지만 여러분들 많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 배드민턴 치다 보면 뭐 기술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걸 구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학교 나오면 하나씩 차근차근 해볼 테니까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말고 학교 나와서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내용들이었고 여러분들 이제 기술 연습 같은 거는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 또는 학교에서 와서 해야 되는 것들은 그 이후 다음 시간에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다음에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기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경기 진행은 선생님이 여러분들 일일이 다니면서 선생님 심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경기를 진행하는 당사자 A 친구, B 친구 두 명이서 단식 경기를 할 때 둘이서 심판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둘이서 판단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점수 내는 방법 또 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결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할 것은 여러분들 경기 진행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점수가 어떻게 나는지 그런 것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 이어서 이제 실제로 단식 경기, 단식 리그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여기 단식 코트가 있고 여기 코트가 있고 이 빨간색 선은 네트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우리 개인 평가를 통해서 A, B, C 등급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숫자가 써 있네요. A, B, C 옆에. 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단식 리그를 하면 같은 등급끼리 경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이 함께 경기를 하는 겁니다. A등급이랑 하는 건 당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등급이랑도 할 수 있고, C랑도 할 수 있어요. 이해됐죠? B도 마찬가지. A랑도 할 수 있고, B랑도 할 수 있고, C랑도 할 수 있고, C도 역시 A, B, C 모두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C등급 받은 친구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선생님, 뭐 경기 참여 열심히 하라고 해놓고 결국에 이렇게 하면 좀 보니까 뭐 리그전으로 점수도 준다고 하시던데, 뭐 결국에 우리는 A랑 B들 점수 높이기 위해서 희생양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제안하는 배드민턴 경기는 핸디캡 배드민턴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우선 배드민턴 경기는 모든 사람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모든 사람. 선생님 기존에는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남학생이 여학생이랑 하든 여학생이 남학생이랑 하든 구분 두지 않겠습니다. 근데 뭐 난 남학생이랑 하겠다 하면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하든지 그런 건 상관없고, 자, 학급 구성원, 그러니까 우리 반에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든지 경기를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10경기를 하면 돼요. 보통 한 반에 우리 학교 25명에서 26명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랑 경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이해됐죠? 학급 구성원 누구든지 경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해도 되고, 단 한 번 했던 사람이랑 다시 하는 거는 선생님이 경기 결과에 반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랑 경기를 했는데 처음에 A가 이겼어요. 승. B가 졌어요. 패. 그러면 이 경기 결과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10경기 채울 때까지. 10경기 이후에 여러분들이 뭐 더 경기하는 거는 선생님 뭐라고 안 하겠지만 그건 포함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10경기를 신중하게 해줘야 돼요. 내가 10경기 했는데 1승 9패를 했다. 근데 나머지 그냥 심심해서 친구들이랑 경기 더 했는데 11번째 경기부터는 전승을 했다. 이 뒤에 거는 선생님 기록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앞에 10경기만 기록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 등급에 따른 아까 핸디캡 배드민턴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키포인트는 이 알파벳 옆에 있는 숫자들이에요. 네, 이 숫자가 그 등급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숫자입니다. 자, A, B, C가 있고, A가 A등급, B등급, C등급이랑 경기하는 경우, B가 A, B, C랑 경기하는 경우, C가 A, B, C랑 경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때 이 숫자를 서로, 등급은 다 안내를 할 거니까 이 숫자를 서로 비교를 해볼 겁니다. A등급끼리 경기를 할 때 둘 다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숫자 같죠? 자, 이번에는 A랑 B,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입니다. 얼만큼의 차이가 나죠? 1만큼의 차이가 나죠? 자, 이 1만큼의 차이가 난다는 거 잘 기억해두고, A랑 C를 볼게요. 마이너스 2, 0이에요. 얼만큼의 차이가 나죠? 2만큼의 차이가 나죠. 그쵸? 자, B랑 A, 아까 했을 때 마이너스 1이었고, B랑 B 하면 0이겠죠? B랑 C는 1만큼의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자, CA, 저기 위에서 다 했으니까 이건 더 이상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하느냐. 계산을 해보면 0부터 2까지의 숫자가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표시하는 구간 잘 보세요. 먼저 여기 선을 나누고, 자, 숫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4개의 구간이 있습니다. 자, 이제 경기를 진행을 할 때 이 나온 숫자의 차이만큼
낮은 등급의 사람이 원들 중에서 그 숫자만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랑 여기를 선택을 했다. 만약에 A랑 A등급인 사람이랑 C등급인 사람이랑 경기를 했는데 C등급에 있는 사람이 숫자 차이가 2만큼 나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A등급에 있는 사람은 공격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코트 구간이 이만큼입니다. 이해됐나요? 네, 표시를 해볼게요. 이만큼. 알겠죠? 다시. 자, 이번에 또 A랑 C랑 또 A등급인 사람이랑 C등급인 사람이 경기를 하는데, 이번에 뭐 C등급인 사람이 여기랑 여기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A등급인 사람은 지금 체크된 이 구간 빼고 나머지 여기서부터 이 구간에만 득점을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언제? 경기가 시작되면. 알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B랑 C를 한번 해볼게요. B랑 C. 아래가 B가 되겠습니다. 여기 B. B랑 C랑 경기를 하면 숫자 차이가 몇 만큼 나죠? 네, 1만큼 나죠. 1. 숫자 차이가 1만큼 납니다. 그러면 C는 자,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선택을 해서 B가 공격할 수 없는 구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뭐 B가 예를 들어서 네트 플레이가 정말 좋아서 이 앞에 네트 바로 앞에 살짝 톡 떨어뜨리는 경기 운영을 잘한다 하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해놓으면 되겠죠. 자기한테 좀 유리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각 등급 간에 좀 격차를 완화시켜서 경기를 할 겁니다. 네. A등급은 그만큼 조금 더 정교하게 경기를 운영을 하고 스트로크를 해야 될 거고, B는 이것보다는 약간 낮지만 B도 역시 마찬가지. C는 본인이 좀 평상시에 어려웠던 기술들도 마음껏 경기를 하면서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코트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코트의 재구성. 자, 이걸 왜 하느냐? 등급 간의 편차를 좀 줄이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 몇 경기 한다고 그랬죠? 10경기였죠? 10경기에 대해서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상대방 저 친구는 이걸 잘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는 거를 사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단순히 기능뿐만 아니라 그 머리, 인지적인 측면까지도 같이 발달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넘어가면 여러분들 배드민턴 경기의 기본적인 매너나 여러분들이 좀 지켜줬으면 하는 것들을 선생님이 부탁의 말을 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면 상당히 그림이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 학교 배드민턴 코트랑 거의 유사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자, 네모칸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또 오늘 네모칸을 많이 치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번 코트의 복식 구간이고, 이번엔 파란색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번 코트의 복식 구간, 이번엔 또 빨간색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3번 코트의 복식 구간, 다시 파란색, 얘가 4번 코트의 복식 구간이에요. 숫자로 써볼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 코트. 자, 지금 여기 보면 선생님이 이제 형광색으로 표시를 해볼 건데, 여기 가운데 이 구간 1번 코트랑 2번 코트 구간 사이가 있죠. 3, 4번도 2, 3번도 있고 3, 4번도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구간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들이 복식 경기를 할 게 아니니까 옆에 코트랑 라인이 겹치든 안 겹치든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다시 노란색으로 체크합니다. 아이고, 노란색으로 체크를 예쁘게 해볼게요. 여기 단식 코트, 여기 2번 단식 코트, 자, 3번 여기 단식 코트, 4번도 여기 단식 코트. 단식 코트만 신경 쓰면 돼요. 단식 코트. 알겠죠, 여러분들? 단식 코트. 여기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경기를 하면 됩니다.
자, 이거 이제 경기할 때 여러분들 선생님이 좀 당부하고 싶은 거가 있는데, 경기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기본적인 경기 규칙이나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는 아주 당연한 거고, 경기를 하지 않는,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부탁을 하는데, 여기 친구들이 이렇게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경기를 하고 있는데, 속이 시꺼머니까 검정색으로. 자, 이 친구들은 가끔씩 여기서 경기하지도 않는데, 여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가로질러서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면 여기 있다가 갑자기 이런 데로 가로질러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항상 경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경기장 바깥쪽으로 여기로 이렇게 돌아서 나가야 돼요. 여기 가운데로 가로질러 다니다가 상대방 다른 친구들 경기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라켓 휘두르다가 다칠 수도 있어요. 절대로 이런 데로 다니지 말고. 그 다음에 특히 이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네트를 건드려서 배드민턴 코트를 아예 망가뜨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항상 돌아서 다니고 이 네트 건들지 않도록 선생님이 진짜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올해 친구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들 배드민턴 단식 경기를 하고 나서 경기 결과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생님한테 어떻게 와서 이야기를 하면 될지,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엑셀 파일 선생님 하나 띄워놨는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배드민턴 단식 리그전을 하고 나서 경기 결과를 입력하는 그 파일이에요. 자, 지금 여기에는 선생님이 방탄소년단 멤버와 그리고 RM부터 전국까지 방탄소년단 멤버와 그의 버금가는 김석현 해서 총 8명을 써놨습니다. 네. 실제로는 여러분들 학급 인원수가 25명, 26명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원들 다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름이 다 들어갈 겁니다. 나중에.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방탄소년단과 BTS와 BTS에 버금가는 김석현을 이렇게 써놓으면 여기 보면 이렇게 이름이 다 들어가죠. RM, 슈가, 진대, 지민, B대, 정국, 제이홉대, 김석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모든 사람이 한 번씩 경기를 할 수 있게 7라운드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경기를 실제로 진행을 하고 나서 선생님한테 경기 결과를 알려줄 거예요. 두 사람이 경기를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자, 선생님 저랑 누구랑 경기를 했고 제가 몇 대 몇으로 이겼습니다. 또는 졌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그런 식으로 입력을 해볼게요. 자, RM 대 슈가 경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RM이 15대 12로 이겼다. 랩몬스터가 이겼네요. 자, 진이 15대 3으로 이겼다. B가 13대 15로 졌다. 제이홉을 이겨야겠네요. 12대 15로 김석현이 이겼다. 네, 이런 식으로 경기 결과가 다 입력이 됩니다. 선생님 이거 경기 결과를 다 입력하고 올게요. 방탄소년단 멤버랑 배드민턴을 하다니 불타오르네.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경기 결과를 다 입력을 했습니다. 모든 경기가 다 끝나면 이 사람 이름 옆에 승과 패가 나오게 되죠. 우리 7경기씩 했으니까 승과 패를 합치면 7이 나올 거예요. 여기 경기 7경기 맞죠? 자, 이 점수를 승과 패를 확인해서 나온 숫자만큼 거기에 곱하기 2를 하면 게임 참여 점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순위가 나와 있어요. 이 순위에 따라서 아까 퍼센테이지로 상위 20%는 만점, 21에서 40%는 몇 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세분화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한번 필터로 다시 정렬을 해볼게요.
네, 정리를 했습니다. 김석현 7승 0패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순위가 나오면 그 순위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원수를 배분을 나눠가지고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 경기 끝나면 그냥 경기 끝난 거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선생님한테 항상 와서 기록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누가? 경기한 당사자 2명이. 가끔 가다가 대부분 친구들 다 잘하는데 가끔 가다가 제가 옛날에 이겼는데요 말해놓고 서로 이겼다고 해요. 서로 기억을 못해. 그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선생님한테 와서 네, 경기 결과를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다 이겨서 죄송합니다. BTS 팬 여러분.